이 러닝을 시작하고 몇 주 만에 여기저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?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무릎이나 발목,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랑 러닝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한편으로는 좀 장비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비싼 장비들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. 가격도 사실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.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부상 예방 팁과 또 기본적인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만 좀 잘 시청하시더라도 이 통증과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척추교정 안선생입니다. 요즘은 유튜브에 매일 몇 킬로씩, 매일 1시간씩 한 달 동안 뛰어봤다, 100일 동안 뛰어봤다,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몇 킬로씩 달리는 거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뛰지 않을까 하면서 무리하게 뛰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.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점진적 과부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매주 운동량을 이 전주 대비 한 10% 정도만 늘리는 방식인데요. 예를 들어 첫 주에 내가 한 2km 정도를 달렸다.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한 2.2km 정도로 아주 조금씩만 늘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 관절과 근육이 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에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.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너무 빨리 달리기 거리를 늘리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들이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서 이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. 특히 초보 러너라면은 이 몸의 적응력을 고려해 가면서 꾸준하게 서서히 강도를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또한 운동 강도를 조절할 때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무릎이나 허리, 정강이, 발목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달릴 때마다 좀 근육이 쉽게 필요해진다면은 이 강도를 좀 낮춰야 되고, 조금 더 달려도 되겠다 싶으면은 천천히 운동 강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상을 예방하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되 이 통증이 있는지, 근육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달려보면은 어느 정도 내 몸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. 이제 내 몸 상태를 조금 알았다면은 최소한의 장비를 갖춰주는 것이 좋은데요.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장비는 보호대나 테이핑,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러닝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요즘은 카본화니 뭐니 해서 좀 되게 비싼 러닝화 진짜 많잖아요. 그런데 초보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 있죠. 기본 운동화, 이런 거 착용해도 괜찮습니다. 나중에 내가 좀 실력이 오르고 뛰는 거리가 좀 늘어나면서 기록 향상에 좀 관심이 생기면 그때 러닝화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대나 테이핑이에요. 특히 달리기 중에 무릎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사용해 보시면 정말 차고 안 차고 좀 그 차이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.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이 무릎 보호대는 관절에 안정감을 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 줌으로써 부상을 예방해 주는데 효과적이고, 이 테이핑은 이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에 이렇게 직접 부착을 해서 지지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고정력과 지지력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. 이 초보 단계에서는 좀 제발 이런 좀 기본적인 장비들만으로도 충분히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굳이 비싼 러닝화를 찾기보다는 우선은 이렇게 좀 보호 장비를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과 쿨다운을 좀 반드시 해주세요. 이거를 너무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,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교체되어 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뛰면서 몸을 풀어주는 거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워밍업은 운동 전에 몸을 달리기 모드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특히 근육과 관절을 좀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은 달리기 중에 부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무릎 올리기나 다리 차기, 고관절 돌리기, 이런 되게 간단한 동작들 있잖아요.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다리와 고관절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넓어지고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아니면 이 가벼운 조깅으로 우리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이 쿨다운 요것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. 이 쿨다운은 달리기로 긴장된 근육을 서서히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스트레칭을 통해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추고 쌓인 피로물질을 배출하게 하여서 이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데요.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, 엉덩이 근육을 우리 폼롤러나 땅콩볼 같은 거 있죠. 이런 걸로 좀 충분하게 풀어주면은 다음날에 통증이나 뻐근함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이 워밍업과 쿨다운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할 부분이 아니라 안전한 달리기를 위해서 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. 좀 짧게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부상 걱정 없이 러닝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보면은 맨날 이제 유산소만 하고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물론 반대로 이제 유산소는 안 하고 또 근력 운동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. 뭐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 근력 운동은 우리가 막 근육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달리기 시에 몸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관절에 가해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을 말하는데요.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달리기 착지 시에 많은 부담을 무릎에서 느끼게 되는데 엉덩이나 허벅지, 종아리 근육들이 조금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은 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벼운 스쿼트나 뭐 런지, 브릿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. 이런 기본적인 좀 맨몸 운동들 이런 것만 좀 꾸준히 해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뛰지 않는 날에는 가볍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몸의 신호를 좀 잘 읽으면서 이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적절한 보호대 장비, 운동 전에 워밍업, 운동 후에 쿨다운을 하면서 달리지 않는 날에는 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면 이 부상 걱정 없이 오랫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앞으로도 이런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